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돈을 좀 많이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너무 집착을 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고 돈돈돈거리면서 살란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저번에 돈 없는 자취생들을 위한 생활 속에서 돈 아끼는 꿀팁들을 말씀드렸는데 참내 저딴 식으로 돈 아끼려고 바둥바둥 거려봤자 평생 그냥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임. 티끌 모아 티끌인데 저렇게 악착같이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음. 그냥 인생은 한방임.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셈. 근데 이 댓글에도 모순이 있는데요. 인생은 한방이니까 비트코인 하셈 이러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규모의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하고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돈 없는 자취생들에게 돈 아끼는 꿀팁을 말하는 건 돈을 모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항상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이 정작 돈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계속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즐겁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항상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는 더 자주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얼마의 수입이 있고 나중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애써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한 분위기가 되고요. 살다 보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요. 제 경험상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돈에 환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상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통장이 생긴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마다 당시 하루에 200원인가 300원씩 주셨어요. 이렇게 200원 300원 받고 돼지 저금통에 계속 넣고 그렇게 1년 모아서 배를 가르니까 한 6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이랑 세뱃돈 친척들이 주신 용돈을 합해서 한 10만 원인가 그 돈을 어머니랑 같이 은행 가서 입금했는데 와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었고 더 기분이 좋았던 건 이자였는데 지금은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자율이 세서 돈이 1,000원 만원 생길 때마다 은행에 돈 넣고 통장 정리하면은 항상 700원 800원 이자가 붙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이자가 붙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서 돈만 생겼다 하면은 바로 은행 달려가서 돈 입금하고 통장 정리하고 이렇게 잔액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그 후로도 계속 그렇게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기니까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항상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특출난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집을 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건 이렇게 돈을 항상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그랬던 자세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투자 관리 회사인 케이트 캐피털의 최고 투자 책임자 CEO인 폴 포돌스키의 책 부의 전략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제 나름의 경험담을 예시 들어서 알기 쉽게 특히 20대 초반의 어린 분들도 돈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부의 정의. 부자란 과연 무엇일까? 감독님들 부자라고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람보르기니, 뭐 한남 더힐? 하지만 이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써야 되는 사람이 통장에 2천만 원 있다면 그 사람은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월세 400에 외제차 할부 150에 명품 쇼핑이나 해외여행으로 월 600씩 쓰는 사람은 통장에 1억이 있어도 1년 반도 못 버팁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포인트는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면서 중소기업 다니면서 아껴 쓰고 저축하고 남은 금액을 소액이라도 일정 부분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강남에 살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월세 400에 자동차 할부금에 이것저것 돈 쓰다 보니까 한 달에 100도 못 모으는 사람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의 사람이 더 부자란 이야기겠죠.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렇게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 책은 총 15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 챕터 3 소득의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을 경험했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신문사에서 일했었고 미국 가서는 포토그래퍼도 해봤고 클럽 DJ도 해봤고 제가 세탁소도 운영했었고 한국에 와서는 라운지바 매니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주, 인테리어, 목수일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책의 저자도 어렸을 시기에 많은 직업들을 가지면서 똑같이 깨달은 사실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실제로 생각했던 부분이라 신기했었는데 자,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떤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네 번째 직업과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첫 번째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나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당장 여러분들께서는 종이와 펜을 드시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엑셀 켜시거나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내 몸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하듯이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 지출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2개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 각종 보험비, 식비, 외식비, 의료비, 전기세, 관리비, 가스비, 핸드폰 요금, 넷플릭스 이용료, 헬스클럽 요금,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2개의 이자 및 세금, 세무사 비용, 애들 학원비, 월세 등등이 있고, 전 이 항목들을 매달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였어요. 또 그리고 지출뿐만이 아니라 부채도 같이 관리해줘야 돼요. 제가 한 달에 저금할 수 있는 저축액, 연금,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현재 저는 경기도 광주와 평택에 2채 집이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지고 있는 부채, 빚, 현재의 순자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첫 번째 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 표는 현재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지금 당장의 수입이 빵이 되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한번 계산하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2채의 부동산이 있고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와, 저 형 부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전부 한 번에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빚을 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참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의 자산이 쌓였을 때 부자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첫 직장에서 낮은 급여 받잖아요. 설령 그렇다 해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는 저축해야 할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생계 유지비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고 절약해야겠죠. 지금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최소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매달 정확한 숫자로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안 한다는 건 식단 조절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밤에 맨날 치킨 먹고 야식 먹고 맥주 마시면서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면 끝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맞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려다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 일단 내 자신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이런 거죠. 자기는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인데 제가 심리 상담가를 하려고 한다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그리고 자기는 중고등학교 내내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항상 벤치 멤버의 축구에 재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프로로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낮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재능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했을 때 내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걸 좋아했었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외향인이라서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건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유튜브는 제가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만의 생각과 가치를 전달해 주는데,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제 성격은 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전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 앞에만 서서 이야기를 하고 편집해서 올리면 작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몇백만 명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는 6천만이 넘어요. 이렇게 방에서 카메라하고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따라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장 나답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한다. 부의 전략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인데요. 이건 제가 20대 때부터 많은 일을 해오면서 항상 고민을 하던 문제였어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신문사에서 잠깐 일할 때에는 이미 신문사에서 10년 넘게 일하시는 과장님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보고, 아, 여기 신문사에서 오래 일해봤자 많은 돈을 벌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또 미국에서 포토그래퍼와 클럽 DJ 할 때도 정말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그것 또한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뭔 어린 놈의 자식이 그렇게 돈을 밝히냐, 일단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니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이 안 되면 열심히 할 흥이 나지 않았어요. 전 그랬어요. 또 그리고 제가 목수 일을 했을 때 돈을 괜찮게 벌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아무리 목수 일로 돈을 번들 이게 체력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고, 또 현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밑에는 점점 더 젊고 쌩쌩하고 머리가 잘 쓰는 목수 후배들이 계속 나올 텐데 내가 나이를 60 먹어서도 계속 지금처럼 돈을 벌 가능성이 적다. 근데 유튜브는 달랐어요. 유튜브 수익 말고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수익이 가능한 플랫폼이고, 일단 무엇보다 정년 퇴직이 없잖아요. 전 나중에 60대 70대가 되면요 몸짱 할아버지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워너비가 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몸도 키우고 옷도 잘 입어서 패션 유튜버도 하고 싶고, 뭐 닭가슴살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광고하고 싶어요. 이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소프트
소프트 엔지니어처럼 스케일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찾아야 하는 건데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거고 또 영상만 만들면 전 세계에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일도 크죠.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저를 보러 직접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제 팬이라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에게 맞는 거였지 사람마다 각자마다의 능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알면서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겠죠. 또 그리고 네 번째, 직업과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인데요. 저자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지금은 유망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항상 그러한 변화를 감지하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예를 들면 단순하게 예전처럼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 수익을 벌고 광고 수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튜브 쇼핑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AI가 있겠죠. 요즘에 AI가 많은 직업을 바꿔놓을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그래서 AI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겠죠. 제 지인 중에 정신과 원장님이 계신데 요즘 정말 심각하게 직업을 바꾸시는 걸 고민하고 계신데요. 요즘 GPT 같은 게 웬만한 정신과 의사 뺨치게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는 물론 미래를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공부해야만 한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수업 듣고 공부해서 석사학위 땄는데 딴 이유가 아니에요. 인생이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구조를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 책에는 이런 돈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알기 쉽게 다양한 예시 들면서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총 15개의 챕터 중에서 단 한 개의 챕터에서만 이야기 소개했는데도 정말 알차고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한 챕터의 이야기 말고도 15개의 챕터 이야기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돈을 너무나 좋아하고 벌고 싶지만 돈에 대해서 가까이 알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께서 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시고 더욱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워낙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책들 나오면 거의 다 보는 편인데 이 책은 제가 최근에 본 경제 경영서 중에서 가장 누가 읽어도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는 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